신혼부부인 김영수 씨와 이영희 씨는 신혼의 달콤한 꿈을 꾸며 작은 아파트에 전세를 얻었습니다. 계약 당시 부동산에서 보여준 등기부등본에 적힌 각종 용어는 이제 막 사회에 나온 부부가 이해하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부부는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믿음을 갖고 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하루하루 행복한 신혼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의 집에 낯선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그 아저씨는 부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집에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제가 낙찰받았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에서 권리를 따져보니 아쉽게도 두 분에게 보증금을 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깜짝 놀란 부부는 낯선 아저씨 앞에서 놀란 모습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내 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 정보 채널 우리집TV입니다. 시작에 앞서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공부할 때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히 의미 정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의 소멸 여부와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에는 아래와 같이 4개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1번 저당권, 근저당권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이후의 권리는 경매 후 자동 말소됩니다. 이 문장이 이번 영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상 가장 상단, 즉 최초의 말소 기준 권리 중 하나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 이후에 나오는 전세권이나 가압류, 다른 근저당권들은 경매 종료 후 자동으로 소멸, 즉 말소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등기부등본 상단부터 아래순의 채권자, 즉 빚쟁이들에게 경매로 받은 낙찰금을 나눠주게 되는데 선순위의 채권자들에게 낙찰금을 나눠준 후 더 이상 낙찰금이 남지 않으면 후순위의 채권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가장 최상단, 즉 최초 권리로 2020년 6월 1일에 ABC은행에서 2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주로 은행에서 아파트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하면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ABC은행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다음 날인 6월 2일에 1억 원의 전세권, 그리고 7월 5일에 CD은행에서 가압류 설정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후 경매에 넘어가 3억 원에 낙찰되었는데 이 낙찰 대금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채권자들, 즉 빚쟁이들에게 분배가 될까요? ABC은행의 근저당권이 가장 선순위이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낙찰 대금 3억 원은 ABC은행에게 먼저 돌아가게 되죠. ABC은행은 낙찰 대금에서 2억 8천만 원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후 다음 순위인 전세권 설정자인 임차인에게 낙찰 대금 잔여 2천만 원이 배당되게 되고 여기까지 낙찰 대금이 모두 소진됐으므로 다음 순위인 CD은행은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게 됩니다. 전세로 살고 있던 임차인은 2천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전세금 1억 원 중 8천만 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8천만 원은 채무자, 즉 집주인에게 따로 전세금 반환 소송 같은 법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배째라로 나오면 사실상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날아가는 거죠. 이런 사고를 어떻게 예방을 할까요? 어떻게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등기부등본에 을9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을9에는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된 이력사항 등이 적혀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맨 오른쪽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근저당권자라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근저당권은 쉽게 말씀드리면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 전에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미리 떼서 세입자가 될 사람에게 직접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전세계약 전에 꼭 그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본인이 직접 떼보셔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잠시 보시면요. 중개사 가짜 등기부에 47명이 전세금 24억 날렸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사건은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이 부동산 사장하고 짜고 가짜 등기부등본을 만들어서 이중 전세계약을 계속 체결하다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건인데요.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떼지 않고 부동산가 집주인의 양심을 믿다가 이렇게 둘이 짜고 치면 이건 정말 안 당할 수가 없는 사기죠. 핸드폰 하나 살 때도 이것저것 다 따지는데 돈 수억짜리 전세계약 하는데 등기부등본 이거 하나는 자기가 직접 떼보고 을 구에 권리사항이 전혀 없는지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같은 권리 설정이 전혀 없는 깨끗한 물건으로 찾아야 합니다. 만약 근저당, 가압류 같은 단어가 여기 적혀 있는데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전에 보신 것처럼 경매 배당 순위에서 후 순위로 밀려서 전세금을 날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등기부등본에서 담보대출 근저당권 같은 권리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셨으면 하나 더 확인하셔야 하는 게 기재 주소와 실제 계약 주소가 동일한지, 등기상 집주인과 실제 집주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건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화면은 등기부등본의 갑구 부분이고요. 맨 오른쪽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소유자 집 주소 그리고 거래가액이 적혀 있는데요. 전세계약할 때는 거래가액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소유자 집 주소가 실제 집주인의 집 주소와 일치하는지 꼭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사장 믿다가는 방금 보신 가짜 등기부등본 뉴스처럼 실제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집주인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등기부등본의 갑구와 을구를 확인하셨으면 전세계약을 진행하시고 입주할 때 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입주날 또는 입주 전날에 하셔야 합니다. 전세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에 가시면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동사무소에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도 하시고요. 등기부등본의 갑구와 을구를 확인하고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까지 받고 난 후 실제 해당 집에서 전세 생활을 하시게 되면 전세금을 떼일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배째라 나오고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될 경우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경매에서 낙찰받은 낙찰자가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최소한 전세금을 떼일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면에 보고 계시는 표의 다음 케이스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전과 입주 시만 잘 챙겨도 전세금을 지키는데 최소한이지만 또한 최대한의 안정장치는 마련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먼저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봅니다. 해당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집 주인의 이름, 집 주소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등기부등본의 갑구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의 을구에서 권리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십니다. 여기까지 확인이 되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난 후 전세생활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금을 떼일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전세금을 떼이지 않기 위한 안정장치에 대해 살펴봤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